부산에서 2025년 첫 강의를 진행하게 되는 최우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대해 주신 김영진 대표님이랑 인비 아카데미 관계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그 시간이 좀 짧은 관계로 좀 앞에 소개 같은 거는 간단하게 좀 진행하기로 하고요. 오늘 수업은 외식업 매장에서 시작하는 가두리 공동구매 채널 만들기라는 주제로 이제 수업을 진행할 건데요. 혹시 가두리 채널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한 분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가두리 채널에 대해서 뭐 들어본 적이 없으세요? 대표님 없으시고? 그럼 이제 잘 들어보시면 또 생각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이제 플랫폼을 운영 중인데, 전국의 맘카페라든가, 뭐 인스타, 인플루언서, 과일가게, 폐쇄몰, 이 3,000개 업체에다 그 제조업이 만든 제품을 이 공동구매 업체랑 연결하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조사와 그리고 판매자, 그리고 매장 그 중간에서 제가 연결하는 역할을 하면서 혹시라도 오늘 수업 이후로 대표님들이 뭐 밀키트를 만들었다든가 아니면 다른 제품으로 공동구매를 좀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제가 언제든지 도와드릴 수가 있으니까 수업을 한번 잘 들어보시고 한번 깊은 생각과 고민을 갖춰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밀키트 같은 경우는 이미 검증된 아이템입니다. 대기업 자체도 지금 모든 기업들이 사활을 걸고 다 들어오는 상황이고 2023년 매출이 6조 5,300억 원이 나왔어요. 아직까지는 작년 2024년에 대한 거를 나오진 않았는데 2024년 그 통계가 나오지 않았는데 제 예상으로는 8조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중에 보통 한 60에서 70% 정도가 대기업이 이 시장을 지금 먹고 있는데 이 소상공인들도 얼마든지 나와서 충분한 매출, 높은 매출을 올릴 수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으로의 대세는 지금 인건비가 올랐고 임대료가 올랐고 재료비가 올랐고 다 올랐기 때문에 또 매장의 확장을 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매장에서 제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신 다음에 거기서 수익을 창출하시는 방향을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밀키트 판매는 가장 오해하는 게 매장 매출에 약간의 도움을 주는 게 아니고요. 새로운 사업의 영역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가 처음에 밀키트를 만들어 갖고 운영을 하시다가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매장 판매가랑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그 밀키트의 그 동일한 가격으로 책정해 갖고 마진을 너무 높게 잡은 다음에 그 매장에서 배달해서 먹는 것과 온라인에서 느끼는 경험적인 게 약간 다를 수가 있어요. 밀키트 자체는 온라인에서 판매한다는 거는 매장에 못 오시는 고객들이 우리 매장을 간접적으로 체험을 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우리 브랜드를 좋게 한다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매장을 경험할 수 있게,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외식업 하는 매장 대표님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 밀키트가 굉장히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자, 매장 판매 가격과 배달 가격, 그리고 포장 가격, 그리고 밀키트 판매 가격을 똑같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온라인에서 제품을 판매하려고 하다 보면은 그 다른 차이점을 좀 줘야 되는데 그게 없고 그냥 매장 판매가, 이 배달가, 이건 거의 같죠, 가격이. 좀 높거나 뭐 더 있을 수 있겠죠. 근데 포장 가격은 당연히 이 세 개는 같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온라인 가격도 이 세 개랑 묶어서 하다 보니까 이 판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특별하게 고객들이 느꼈을 때 이걸 굳이 온라인에서까지 내가 주문을 해서 택배로 받아 먹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가지시거든요. 그거에 대한 거를 가장 어렵게 생각하시고 두 번째가 명확한 타겟과 가격 전략 없이 판매를 하다 보니까 어려움에 직면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명확한 타겟이라는 거는 보통 우리가 매장에서 밀키트를 만들어서 판매를 시작하면은 처음에 직접 소비자와 같이 거래를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제 경험상 3년 동안에 이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보니까 제 경험상 직접 소비자랑 제조사가 붙어갖고 이기는 경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보통 한 4개, 5개, 뭐 일일로 따지면은.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공장을 먼저 만든다는 것 자체는 대량 생산 체제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라는 거는 공장이 쉴 수가 없이 매일매일 돌아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인건비도 고정비가 있을 것이고, 뭐 생산을 계속해서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이 하루에 2-3개씩 팔다 보면은 뭐 이길 배송으로 갈 수도 있고 주문 제작으로 갈 수도 있는데 소비자는 일단 주문을 넣는데 이길 배송이라 그러면 치소가 한 50% 이상 정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지속 생산을 해야 되는데 내가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를 하려다 보면은 이게 우리가 마케팅적으로도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인지도도 없기 때문에 주문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하시다가 보통 3달 안에 포기하시는 경우가 90%입니다. 보통 시작하시는 경우가. 그걸 좀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식품 제조를 이제 시작한다면요. 하루에 100개 이상 대량 생산이 필수 조건입니다. 이건 최하 조건이에요. 최하 조건. 내가 식품 제조 공장을 만들었어요. 내가 대량 생산으로 들어가야 돼, 무조건. 그러면 하루에 100개가 시작입니다. 물론 50개로 시작할 수도 있겠죠. 처음에는 손에 익지 않았으니까. 그렇지만 한 달, 2달, 3달, 90일 안에 하루에 100개 이상의 밀키트 제품을 뽑을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돼요. 지금 대표님들이 매장에서 하루에 100개를 뽑으려면 얼마나 걸리실 것 같아요, 대표님? 대표님 실례지만 어떤 거 하시죠? 저는 외식업은 하고 있진 않고요. 네. 어떻게 뽑아야 될지 모르겠네, 100개를. 그럼. 대표님은 어떤 거 하시나요? 저는 조금 다른 쪽인데, 네. 프랜차이즈 관심이 있어서 아, 이렇게 오게 됐어요. 우리 주강재 대표님은? 좀 100개를 만든다면은 어떻게 해요? 얼마나 걸릴까? 얼마나 걸릴까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뭐 모밀도 있을 것이고, 네. 장어도 있을 것이고, 그럼 100개를 만들려면은 시간이 얼마나 걸리실 것 같아요? 계란말이를 100개를 만들려면 한 사람이 시간당 4개를 만들 수 있으니까 100개를 만들면 8시간 근무 풀로 한다 했을 때 8, 4, 그러니까 안 쉬고잖아요. 안 쉬고. 안 쉬고. 네. 기계도 아니고. 그죠, 계란말이를. 네. 계란말이를 100개를 먹을 수 있을까, 사람이? 아무튼. 그래서 100개를 만들 수 있는 생산 시스템을 갖추려면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정비라는 게 계속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명확한 타겟,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명확한 타겟을 먼저 잡고 가격 전략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자, 몇 개를 만들기 위해서 고정비가 꾸준히 들어가기 때문에 뭐 하루에 뭐 10개, 5개 나가는데 100명, 그러니까 100개를 만들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오려면 비용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또 이제 뭐 필수 요건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뒤에 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명확한 타겟 고객을 목표로 해야 됩니다. 명확한 타겟 고객이라는 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내 거를 더 많이 구매할 수 있는 업체, 그러니까 B2B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제가 아까 서두에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인스타 인플루언서들이 공동구매를 좀 많이 하잖아요. 이 사람들도 다 하나의 사업체입니다. 그리고 맘카페에서 공동구매하는 것도 다 보셨죠. 그런 거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고, 그런 것들도 전부 다 사업체를 갖고 있는 엄연한 공동구매 업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거기다 이제 과일 가게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외식업 매장들이 공동구매로 들어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외식업 매장들이 공동구매로 온다는 게 좀 의아할 수 있지만, 자, 내가 만든 제품만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남의 거를 먼저 팔기 시작합니다. 남의 거를 잘 팔면 내 거는 저절로 잘 팔게 됩니다. 왜? 어떻게 파는 법을 익히다 보니까 이 소구점을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대량 납품을 통해 하고 지속 생산이 가능하도록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공장이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놔야 돼요. 자, 그리고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이 B2B와 B2C, 그러니까 소비자 직접 거래와 기업 간의 거래를 하다 보면은 마진폭이 좀 작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그렇겠죠. 소비자들 직접 하는 게 가장 비싸겠죠. 그런데 왜 먼저 B2B를 들어가야 되냐? 마진이 좀 적더라도 지속 생산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맞춰주기 때문이에요. 공장은 최소 마진만 가져가더라도 일단 손익분기점을 넘을 수 있도록 B2B 거래를 계속 진행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과연 그러면 이 B2B 업체를 어떻게 뚫을 것이냐, 그 뚫는 방법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자, 올바른 B2B 가격 전략이라고 있습니다. 정확한 원가 분석을 통한 매장 판매 가격과 다른 온라인 판매에 대한 구성과 용량, 패키징을 감안해서 판매 가격을 합리적으로 결정하라는 말씀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공통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똑같이. 이 판매 가격이. 이 판매 가격은 다 똑같아도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매장에서 오프라인에서 원래 하시던 거니까 이 가격은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전에 원가 분석을 통해 갖고 당연히 구성, 패키징을 바꿔야 되겠죠. 용량. 뭐 예를 들어서 매장에서 뭐 1인분에 뭐 국밥이 될 수도 있고 고기가 될 수도 있고 장어가 될 수도 있고 뭐 10,000원에 판다고 하면은 매장 판매가가 당연히 온라인에서는 그보다 다운이 돼야 되겠죠. 왜냐? 고정비가 좀 덜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대량 생산을 통해 갖고 계속 손익분기점을 맞춰봐야 돼요. 응? 그래서 판매 가격을 좀 합리적으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고객은 매장에 대한 간접 경험을 하게 만들어서 다시 매장으로 끌어들이고 그 매장 손님이 다시 온라인으로 갈 수 있도록 계속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가격을 좀 많이 다운을 시켜야 됩니다. 그 매장과 다른 구성을 통해서.
자, 제가 제일 안타까워하는 게 이 부분인데, 현재 네이버 밴드, 카페, 인스타 등에는 제가 알기로만 전국의 온 오프라인에 공동구매 업체가 3만 개 이상이 있습니다. 현재. 지금도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근데 외식업 대표님들은 지금 이 상황을 전혀 몰라요. 지금 이 바깥 온라인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왜냐? 매장만 신경 쓰시기 때문에. 네이버에 검색을 했을 때 우리가 뭐 이렇게 검색하면은 어떤 큰 업체들이 뭐 자사몰이라든가 뭐 자기 채널에서 막 판매를 하고 있죠. 할인해서. 그 채널을 제외한 이 검색이 안 되는 네이버 밴드, 네이버 카페, 인스타 뭐 여러 가지 채널에서 지금 전 3만 개 이상의 업체에서 어마어마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하고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근데 단지 내가 지금 이 많은 업체들을 상대로 하고 있지만 오프라인에서 내 매장에서 지금 마케팅 비용으로 수백, 수천을 들어가면서 거기에 어차피 매장은 물리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오면 그 이상의 그 매출 확장이 안 되거든요. 온라인은 다릅니다. 온라인은 10평짜리 매장에서도 10억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한 달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공부를 하셔갖고 조금 더 넓은 생각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매장에서 제조업을 시작하려면은 즉석 제조업 판매업이라는 거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 매장에서 밀키트를 판매하기 전에는 먼저 판로를 확보해야 됩니다. 저는 사업을 진행할 때 제가 제조업분들하고도 얘기하고 이제 판매자들하고도 얘기를 하는데 뭘 만들기 전에, 뭘 팔기 전에 판로부터 먼저 만들고 시작하라 그래요. 근데 대부분 제품을 먼저 만들고 판로를 찾습니다. 그러면 힘든 싸움으로 벌어져요. 왜 힘든 싸움으로 벌어지냐? 자, 여기 대표님들 외식업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을 알고 있는데 지금 대표님 어떤 거 하시죠? 저 태국 음식점 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세요? 아니면 저 개인입니다. 개인이시죠? 네. 그러면 그 음식 맛을 누가 잡으셨어? 저희 이사님이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뭐 오너의 혀에서 나온 거잖아요. 네. 뭐 고깃집이나 뭐 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뭐 고깃집이나 뭐 국밥집이나 고깃집에서 국밥집 아까 대표님 국밥집 하시잖아요. 그죠? 그거 누가 만드신 거야? 어머니께서 만드셨는데 네. 국물 이걸 제가 그러니까 어쨌든 대표님 입맛에 맞춘 거잖아요. 그죠? 다들 그렇게 만드시거든요. 실제로 다 그렇게 만드세요. 근데 내가 저는 음식에 대해서 관여를 좀 안 하는 편이거든요. 왜냐면은 그 아이덴티티도 있고 자존심도 있고 자존감도 있기 때문에 결국 저도 제조업을 했었고 13년 동안 제조업을 했었고 뭐 식당도 운영을 계속 한 20년 이상 했었고 음식점 하시는 분들이나 제조업이나 전부 다 음식의 특성이 뭐냐면 자기 혀에 맞췄어요. 자기가 맛있으니까 당연히 맛있다고 하겠지. 그죠? 근데 음식의 맛은 더 이상 뭐 다들 아시겠지만 기본점이기 때문에 뭐 장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음식은 뭐가 맛있고 우리 밀키트는 뭐가 훌륭하고 좋은 재료를 써. 이거는 그냥 기본 베이스이기 때문에 더 이상 강조할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꼭 보면은 처음에 온라인 쪽에 나오시는 분들이 재료의 특성을 그렇게 강조하시거든요. 재료의 특성은 크게 차이점이 없습니다. 왜냐면 상대방 제조 업체들도 좋은 거 다 써요. 그래서 그거는 굳이 뭐 그렇게 되진 않고 먼저 판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판로 확보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장을 할 때랑 온라인 쪽이 다른 게 결정적으로 하나가 있거든요. 이제 물리적인 공간이 있냐 없냐의 차이예요. 온라인에서는 검색했을 때 나오냐 안 나오냐 싸움이고 매장은 어쨌든 그 위치에 고정된 위치에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매장 같은 경우는 지나가는 고객들이 될 수도 있고 뭐 입소문을 들어서 올 수도 있고 그렇지만 온라인 자체는 아예 실체가 없잖아요. 사실 오프라인의 공간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기 때문에 이 가두리 채널을 먼저 내가 만들어야 돼. 매장에서. 여기 매장 운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매장 운영하시는 분. 제가 알기로 여기 부산에서 인비 아카데미 오시는 대표님들이 장사가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로 알고 있거든요. 전부. 공동적으로 보면은 교육을 안 받으시는 분들보다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이 매장이 더 활성화됐고 훨씬 높은 매출을 올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장에 고객이 많고 매출이 높고 활성화가 될수록 이 매장 자체 내에서 가두리 채널을 만들기가 훨씬 쉽습니다. 자, 가두리 채널이라는 거는 우리가 한 고객, 특정 목적을 갖고 있는 한 고객의 집단을 모집하는 건데요. 그건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간접 가두리 채널 시스템과 직접 가두리 채널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간접 가두리 채널은
아까 진동이랑 저걸로 해놓으라 그랬는데. 네. 대표적인 간접가두리 채널은 자, 카카오톡 채널, 그 다음 웨이팅 프로그램을 통해서 활용한 고객 정보. 요거 같은 경우는 이 채널, 간접가두리 채널 안에서 내가 고객을 직접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실시간으로. 이거 많이 쓰시죠? 뭐, 웨이팅 프로그램 많이 쓰시는 분, 거의 다 대부분 쓰시죠, 여기는. 카카오톡 채널 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혼자 하시는 거예요? 하나, 둘, 한 5분 정도 하시네요. 이 카카오톡 채널이 있고, 그 다음에 대표적인 직접 가두리 채널 중에는 카카오 오픈 채팅이 있을 수 있고, 네이버 밴드, 네이버 카페. 이거의 특징은 내가 통제하면서 고객과 실시간으로 직접 소통이 가능한 채널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둘 다 하시는 분 있으세요, 혹시? 두 개 다 하세요? 어떤 걸로 하시죠? 카카오 채널하고 웨이팅으로 네이버 밴드 아, 밴드도 하세요? 열리신 분이네. 자, 매장에서 운영하는 대표적인 간접가두리 채널에는 이제 뭐 카카오톡 채널이 있겠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시도크 뭐 다 아시겠지만 16만 명이 있습니다. 16만 명. 여기도 굉장히 많은 그 전환율이 일어나죠. 그렇지만 여기는 메시지를 보내려면 뭐가 들어가죠? 16만 명한테 제가 얘기 듣기로 메시지 한 번씩 보낼 때마다 400만 원인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전환율은 실제로 제가 알기로 1%도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환율이라는 숫자가. 여기 깔라고 한 거 아닙니다. 잘하신 거예요, 여기도. 근데 이거 만드는데 3년 정도 걸렸어요. 이 16만 명을 만들기 위해서 3년이라는 시간을 정말 피땀 흘려서 만든 거겠죠. 물론 이게 굉장히 훌륭한 거거든요. 이 카카오톡 채널이라는 거는 5, 6, 7년 전에는 굉장히 훌륭한 채널이었어요. 가두리로서. 그때는 뭐 이런 오픈 채팅에 대한 이렇게 활성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는, 그러니까 저는 코로나 이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최고의 채널 중에 하나가 이 카카오톡 채널이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끝났기 때문에 저는 굳이 이 채널에다 사람을 모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자, 매장에서 운영하는 직접 가두리 채널의 대표적인 게 이 네이버 밴드입니다. 자, 여기도 실제로 저랑 같이 일하시는 분인데 매장이에요. 그죠? 88 숯불갈비. 갈비집입니다. 수원에 있어요. 자, 수원인데 갈비집인데 지금 그 막창을 팔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거. 그죠? 회원은 몇 명이야? 이때가 6개월 전 거였으니까 집안 700명 정도 될 거예요. 예, 427명. 실제로 여기 매출이 하루에 이 공동구매 제품, 다른 사람의 제품을 올렸는데 마진을 25% 잡고 보통 80에서 90만 원 정도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공동구매를 진행하는데 3일에 하나씩, 그러니까 일주일에 3개 정도 진행하거든요. 추가적인 부수입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근데 다른 분들이 좀 걱정하는 게 뭐가 있냐면, 우리는 갈비집인데, 우리는 국밥집인데, 우리는 뭐 빵집인데, 내가 뭐 전혀 생소한 뭐 막창을 팔아도 되나, 과일을 팔아도 되나, 홍게를 팔아도 되나, 뭐 이런 건데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추후에 대표님들이 예를 들어서 뭐 김영진 대표님이 뭐 해물찜을 이제 밀키트로 만들어서 판매를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잘 생각해 보시면 해물찜 한 달에 몇 번 드세요?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도 많이 먹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 1년에 한 5번 정도 먹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마지막 장사했을 때가 돼지갈비집이었거든요. 저 돼지갈비 물론 좋아했지만, 저 같은 경우도 제가 보면은 손님 그 리타임 보면은 한 2주에 한 번 정도 오셨어요. 한 달에 2번, 3번, 많아야 3번. 그럼 대표님들 매장에 보시면은 지금 주광재 대표님은 단골 손님이 주기가 어떻게 되세요? 자주 오시는 분들은 뭐 평균? 평균적으로 뭐 달에 한 번? 그죠? 달에 한 번, 네. 달에 2번, 많아야. 그죠?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내가 돼지갈비를 정말 많이 해서 팔고 싶지만, 실제적으로 내 채널에서는 그렇게 팔리지가 않는다. 그래서 남의 거를 팔다가 내 거를 팔 때, 한 500개, 1000개, 이렇게 만들어서 예약을 받아갖고, 한 2번 정도만 여기서 진행하면 완판이 됩니다. 바로바로. 그래서 이 채널이 굉장히 무서운 채널이에요. 다른 채널도 한번 볼까요? 여기는 이제, 양평에 있는 송바베큐라는 매장이거든요. 등갈비집입니다. 등갈비집에서 뭐 팔고 있죠? 홍게 팔고 있습니다. 홍게. 응? 다 택배로. 여기도 회원을 보면은 한 347명, 이것도 6개월 전 거라서 지금 한 700명 될 거예요. 여기도 매출이 한 50에서 80 정도 나옵니다. 물론 제품에 따라 약간 다르긴 하지만. 그리고 본인, 이 업체에서 만든 것도 한 달에 1000개 정도는 이 자기 채널에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2주에 한 번 정도 특가를 내갖고, 특가는 아니지만 특가를 내갖고 이 채널에서 올려놓고 팔면은 한 요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이 공동구매 채널, 내가 매장에서 공동구매 채널을 만들어갖고 고객들을 상대할 때, 아, 내 거 제품을 안 팔고 딴 걸 팔아야 되나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겁니다. 자, 매장에서 작은 매장, 우리가 작은 매장으로 다 출발해요. 제가 말하는 작은 매장은 그냥 매장 한 개를 얘기하는 겁니다. 100평이 될 수도 있고, 10평이 될 수도 있고, 30평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만 이 작은 매장에서 먼저 출발해갖고, 매장에서 공동구매 채널을 먼저 만듭니다. 그 다음에 아까 즉석 제조, 가공, 판매업을 하고 매장 가두리 채널에서 내 제품을 먼저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내 채널에서 먼저 팔아야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내가 그냥 딴 사람 있으면 좋아할 수 있으면 온라인에 막 날려도 되는데 왜 굳이 내가 먼저 팔아야 될까? 내 채널에서. 한번 얘기해 보시죠. 왜 그럴 것 같아요? 금액을 형성해야 돼. 그것도 이제 있을 수 있죠. 자, 우리가 택배를 보내다 보면요. 무슨 현상이 제일 많이 나오냐면 그 안에서 터짐 현상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왜냐면 패키징이 잘못될 수도 있고, 뭐 포장이 잘못될 수도 있고. 자, 여기 채널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내가 매장에서 모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를 간접적으로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직간접적으로 얼굴도 봤을 수도 있고, 다 매장 손님일 수도 있고, 이해를 해주기 때문에 욕은 안 합니다. 욕은 안 해요. 이 안에서는. 하나 더 보내주면 되거든. 환불을 해주거나. 욕은 안 먹어요. 그, 대표님들 매장 플레이스 같은데 욕 하나 들어와 있으면 잠 못 자시잖아요. 그죠? 그 온라인은 살벌합니다. 근데 요 안에서 판매를 하기 시작하면 어떤 문제점이 나오는데 그 문제점을 내가 고객과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더 친밀감이 생기면서 내가 수정 보완을 하기 때문에 이 이후에 다른 데다가 지금 보시면은 전국의 온 오프라인 공동구매 업체에 납품을 했을 때 문제점이 거의 잡히기 때문에 실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작하는 게 밀키트를 만들기 전 공동구매 채널부터 만들고 즉석 판매업이랑 매장 가두리 채널 판매를 시작한 다음에 여기서 어느 정도의 생산성과 제품의 퀄리티가 인정됐다고 생각하면은 이때 이 온 오프라인에 있는 공동구매 채널들에다 내 제품을 납품하면 됩니다. 이렇게 시작하시는 게 가장 안정적이에요. 자, 매장에서 이거 제가 실제로 했던 건데 매장에서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모으냐. 우리 뭐 POP라든가 뭐 여러 가지 홍보물이 있죠. 이 홍보물을 하나 만드셔갖고 밴드라든가 카카오톡방에 관련된 이런 QR을 심어 놓으신 다음에 우리 카카오톡 채널 많이 하셨었잖아요. 그거 할 때 처음에 뭐 서비스를 주던가 뭘 이렇게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방법은. 그렇게 해서 가입만 시켜도 됩니다. 가장 좋은 거는 카카오톡 채팅방을 끌고 들어오는 게 가장 좋은 거고요. 그게 만약에 안 된다면 네이버 밴드라도 반드시 끌고 들어와야 돼요. 네이버 밴드를 왜 가두리 채널의 끝판왕이라고 표현하냐면 요즘에는 군대 혹시 그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군인들 있잖아요. 군인들도 네이버 밴드를 합니다. 소대별로 해갖고 혹시 아세요? 그래서 그 장병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써놔요. 오늘은 김이병이 어디 축구하다가 발이 뼈고 그래서 어떻게 후속 조치를 했고 그게 뭐냐면 어른들이죠. 부모들이 보라고. 자, 군인들도 하고 있는데요. 어린이집도 밴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도 하고 있고요. 초등학교 하고 있고 중학교, 고등학교 전부 다 밴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반에 맞춰갖고. 자, 이걸 뭘 뜻하는 거냐. 보통 밀키트가 가장 많이 판매되는 연령대가 초, 중, 고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들이에요. 보통 나이로 따지면은 2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중후반까지도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떤 채널로 유입해갖고 사람을 모집하려면은 뭘 어플을 깐다든가 그게 되게 귀찮거든요. 근데 이건 QR만 찍어갖고 그냥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 먼저 앱이 깔려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스럽게 바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가입해갖고 그냥 누르기만 하면 확인만 누르면 바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다른 채널로 들어가려면 어플을 다운받든가 회원가입을 해야든가 그러지만 이 밴드로 들어오면은 바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웬만하신 여성분들은 다 깔려 있습니다. 혹시 여기 네이버 밴드 깔아놓으신 분 있으세요? 뭐 없어요? 있어요? 자, 그리고 네이버 밴드를 또 써야 되는 이유가 네이버 밴드를 한번 들어오면 탈퇴하려고 마음먹으면 한 5분 걸립니다. 탈퇴를 못 찾아갖고 실제로. 그래서 그냥 남아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네이버 밴드의 가장 큰 또 장점은 내가 어떤 글을 올리면 운영도 굉장히 쉽거든요. 웹 중에서 제일 쉬운 건데 운영자가 그 글을 올리면 띠릉띠릉 하면서 올려요. 근데 그 엄마들은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이게 학교에서 온 건지 모르니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시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매장이라든가 뭐 운영을 하시는 오프라인 매장 안에서 이런 PF를 만들어 갖고 입구 쪽이라든가 테이블에든가 걸어 놓으시고 해당 상품을 했을 때 이런 제품 같은 거를 서비스로 주시면서 카카오톡 채널에도 그렇게 가진 노력을 하셨으니까 그거보다 더 애정만 좀 하시면은 1년 안에 많은 그 회원들을 모집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사람만 모이기 시작하면 판매는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꼭 이거를 먼저 하시길 권할게요. 자, 가두리 채널을 확보한 매장의 밀키트 판매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제가 이 세 개의 업체를 갖고 왔는데요. 그 경상도 위주로 갖고 왔습니다. 부산에 온 김에. 그래서 여기는 창원에 위치한 목민곰탕이라는 매장입니다. 이 매장은 지금 현재 매장을 3개로 운영하고 있어요. 곰탕을 하나 하고 있고요. 목민 찬방이라는 걸 또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목민 반찬이었나? 뭐 3가지를 하고 있어요. 한정식집 하나, 곰탕집 하나, 반찬 가게. 자, 이번에 나왔습니다. 나온 지 한 달밖에 안 됐어요. 곰탕 나왔고, 갈비탕 나왔고, 동아리탕 나왔습니다. 여기도 즉석 제조 판매업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현재. 가장 무섭습니다, 얘가. 현재 직접 가두리 채널에 6,000명이 넘는 고객을 직접 관리하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6,400명이죠. 아마 이 숫자 넘었을 거예요. 반찬도 팔고 있고 다 팔고 있습니다. 자, 가장 무서운 게 어떤 거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기 가두리 채널에서 판매하는 게 되게 무섭다 그러잖아요. 판매량 자체가. 여기는 하루 생산량이 1,000개예요. 갈비탕도 1,000개를 만들 수가 있고요. 동아리탕도 1,000개를 만들 수가 있고 곰탕도 1,000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파냐? 여기 올려놓으면은 하루 만에 다 팔립니다. 3,000개가. 자기 채널에서. 그리고 남는 거, 다. 지속 생산이 오래되면은 더 생산을 많이 하려고 손을 더 걸겠죠? 당연히. 그럼 이제 생산량이 받쳐주니까 계속 일이 들어가는 거예요. 공장은 외식업이랑 약간 다릅니다. 고정비가 그렇게 막 한 번에 올랐다고 뭐 500개 올랐다고 사람 한 명 덮고 그러지 않아요. 공장은. 제조 공장은. 그래서 지금 이 3,000개가 넘는, 한 번 나올 때마다 나올 수 있는 양은 이 채널에서 팔고 나머지 양을 현재 공동구매 채널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실제로 지금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자기 본인도 지금 여기에 10,000명을 채우겠다고 지금 6,400명이 있지만 이 채널 안에 10,000명을 채우겠다고 자기 채널에 더 힘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공동구매를 또 따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봤을 때 내년 올해 한 연말쯤 가면 밀키트로 한 100억 이상의 매출을 올릴 거라고 봐요. 이 작은 매장 하나에서. 그래서 가장 무서운 거는 직접 가두리 채널을 갖고 있냐 없느냐의 싸움이에요. 결국은 제조가. 여기도 즉석 판매업입니다. 제조업 아니에요. 이제 제조업으로 여름 이후에 넘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점이 좀 드실 수가 있는데 미리 좀 말씀을 드리자면 식품 제조업과 즉석 제조 판매업의 가장 큰 차이는 OEM이 되냐 안 되냐의 싸움이고 즉석 판매업은 판매만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한테. 그렇지만 제조업 같은 경우는 OEM도 되고 상시 판매가 돼요. 상시 판매의 기준점은 뭐냐? 매장에 진열을 해놓고 제품을 남의 매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공동구매 업체가 오프라인도 있고 온라인도 있거든요. 그럼 매장 냉장고에 이 제조업 제품은 슈퍼처럼 진열을 해놓고 판매를 해도 되는데 즉석 판매업 제품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건 위생법에 걸려갖고 벌금이 좀 세니까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온라인상에서 내 손을 거치지 않고 바로바로 가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 예, 즉석 판매업 제품은 내 매장에서는 상관없는데 자기 매장에서는 상관이 없지만 다른 매장에서는 절대로 진열을 해놓고 판매하면 안 됩니다. 이거를 원래 안 걸리거든요. 근데 하다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신고 정신이 투철해갖고 신고를 굉장히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걸 주의하셔갖고 하시길 권해요. 그리고 즉석 판매업이랑 뭐 식품 제조 가공업이랑 요즘은 해썹이 당연히 들어가겠지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사실 시설에 대한 거는. 그 즉석 판매업도 요즘 좀 약간 까다로워져 갖고 그렇긴 한데 처음부터 아예 만들 때 그거에 준하는 시설을 만드시면은 크게 문제점이 잘 없다고 판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직판으로 처음에 시작을 하시되 생산량이 어느 정도 받쳐준다. 저는 생산량의 기준을 보통 한 달에 3,000개로 잡습니다. 판매량과 생산량. 3,000개가 넘어가면 식품 제조업으로 가셔도 충분히 생산이 있습니다. 여기 대표님들이 간혹 이런 생각을 하시거든요. 저랑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할 때, 야, 하루에 100개도 못 팔아요?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장담하는데, 하루에 혼자 시작하시면 하루에 10개 팔기도 힘들 겁니다. 10개? 5개도 힘들걸요? 제가 장담하는데. 그리고 이걸 만들었을 때, 이 가두리 채널을 직접 만들었을 때 가장 큰 장점은 마케팅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절대 하나도, 1도 안 들어갑니다. 1도. 내가 행사를 할지언정 마케팅 비용이라는 건 없습니다. 먼저 판매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할인이 들어가겠죠. 더 좋은 거는 현금 비율이 30% 이상입니다. 현금 비율이. 엄청나죠. 지금 현재 뭐 100만 원 팔면은 30만 원 정도가 현금으로 들어온다는 게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물론 뭐 현금 영수증 끊어질지 안 끊어질지는 제가 정확히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현금 비율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 빨리 시작하시는 거를 권해드리고요. 특히나 밴드나 카카오톡방을 같이 운영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좀 짧게 들어갈게요. 자,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지금 대표님들 같은 경우는 이 밴드를 만들기까지 한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데 난 그때까지 참지 못하겠다. 나는 이거 판매를 해야 될 것 같다. 어떻게 되든 모으더라도. 자, 외식업 매장의 올바른 밀키트 판매 방법은 이건 이 부산 업체거든요. 현재 이 철호국밥 혹시 들어보신 분 있어요? 여기 부산 분이신데 한 번도 이 철호국밥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들어보셨어요? 자, 이 매장이 온라인에서 굉장히 핫합니다. 지금 온라인에서는 굉장히 핫하고 지금 2년 동안 온라인에서 자기가 본인이 밀키트를 판매하고 있었어요. 실제로. 근데 하루에 5개에서 10개도 못 팔았어요. 많이 팔아야 10개고 보통 5개에서 6개 정도만 판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판매 전략을 바꿨더니 6개월 만에 12월, 딱 6개월, 작년 12월에 9,200개인가가 나갔어요. 아마 올해 3월 안에는 10,000개가 넘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국밥으로 10,000개를 판매한다는 게 밀키트로 엄청난 거거든요. 그것도 여기도 똑같이 말씀드리지만 즉석 제조 판매업으로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현재 그거고 아마 3월 이후에는 제조 공장으로 갈 것 같아요. 자, 잘 만들었습니다. 맛이야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다 입맛이 틀리기 때문에. 매장은 작습니다, 되게. 위치도 별로 안 좋고 보신 분이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 첫 번째는 지역 맛집의 밀키트는 그 자체만으로 관심의 대상이에요. 자, 서울 사람들, 경기도 사람들 다 어느 지역의 맛집. 부산, 돼지국밥 하면 우리는 부산밖에 생각이 안 나잖아요. 밀양도 날 수 있지만 그래도 부산이니까 굉장히 그 자체만으로 관심의 대상이 됐습니다. 이분은 처음 판매할 때 직접 소비자를 상대로 판매를 했어요. 그러니 당연히 5개에서 10개 많이 그렇게 나갔겠죠. 2년 동안. 근데 전략을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 맛집으로 포장을 시키자. 평점 좋지 않아요. 치면 다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일단. 검색은 되도록 만들게. 자, 누구를 타겟으로 했냐? 소비자는 그냥 버렸어요. 처음부터. 공동구매 업체들한테 겨냥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해서 철호국밥이라는 걸 검색을 했을 때 나오게 만들었어요. 다 나오게. 자, 첫 번째로 작업을 한 달 동안 했습니다. 이 작업을. 예전에 있던 안 좋은 리뷰를 다 밀어내고 좋은 리뷰로 할 수 있도록 체험단을 써서 어디 맛집이라고 잘 보시면 어디 맛집 안 쳤어요. 그냥 철호국밥만 쳤지. 당연히 좋은 거 나오겠죠. 최근 걸로 해갖고 체험단만 사용했습니다. 그 비용 10만 원, 15만 원 정도 그렇게 사용을 했어요. 그 다음 온라인에 노출되는 판매가는 반드시 최저가 판매에 통일 작업이 들어갔어요. 그 전에는 뭐였냐? 몇 군데 업체에다가 줘보니까 저희는 이제 하나당 8,500원에 무조건 소비자 가격을 맞춰놨거든요. 근데 어떤 놈은 7,900원, 어떤 놈은 1,900원, 어떤 놈은 6,000원, 막 이렇게 판매한 거예요, 이제. 납품가를 설정을 다시 했어요. 우리가 납품가.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 전략적으로 납품가를 설정하다 보니까 판매가는 무조건 하나당, 이 500g짜리 하나당 8,500원으로 잡았습니다. 이거는 어느 검색을 다 해도 이 가격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를 대신 판매하는 업체들은 당연히 이거보다 한 30% 이하의 가격에 납품을 받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판매를 거쳤더니 공동구매 업체들한테 연락이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지역 맛집의 밀키트, 더군다나 부산, 더군다나 돼지국밥. 이런 식으로 첫 작업이 들어가야 돼.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역 맛집의 밀키트는 그 자체만으로 관심의 대상입니다. 제가 난가자동 살거든요. 그 난가자동 들어보신 분 있어요? 와보셨으니까. 아세요? 난가자동을 잘 몰라요. 저도 여기가 무슨 동인지 잘 모르거든요. 서대신동이었나? 대장동? 모라동. 모라동. 사람들은 모라동이 어디인지 몰라요. 이 지역 사람들만 알지. 모라동 맛집이래.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모라동 맛집을 검색했는데 이게 나와. 맛집이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반대로 부산 분들이나 이쪽 경남 지방 분들이 서울 경기의 맛집 검색을 했어. 나와. 맛집인 거야, 그거는. 맛집이 대표님 별게 없어요. 그냥 검색했을 때 나오면 그게 맛집인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의 이런 포스팅만 나올 수 있다면 충분히 맛집으로 갈 수 있습니다. 왜냐? 대표님들이 지금 만드신
음식은 대표님들의 그 탁월한 혀의 감각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맛에 의심이 없어요, 저는. 저도 관여하고 싶지도 않고. 대표님, 무슨 일 하시죠? 어떤 거 하시죠? 아니, 왜? 예. 샐러드. 샐러드는 또 소스 맛이잖아요. 그 누구 입맛에 맞춘 거야? 그 누구 입맛에 맞춘 거야? 그죠? 맛있죠? 최고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신경 쓸 게 없는 거야. 우리 그 뒤에 대표님은 어떤 거? 아, 요식업 아니세요? 그럼 우리 그 대표님께서는 두 분, 여기 앞에 여자분 먼저 하고 뒤에 하겠습니다. 국수, 무슨 국수요? 멸치국수. 그 멸치국수 육수를 거의 중점이잖아요. 그럼 그거 누구 입맛 맞춘 거야? 그죠? 맛있죠? 최고라 생각하죠? 거 봐. 뒤에 분은 밀면. 밀면은 뭐가 핵심이에요? 양념장인가? 육수랑 양념이랑 그거 누가 만드세요? 제가 그 누구 입맛에 맞췄어? 제 입맛에 최고라고 생각하시죠? 봐봐. 대표님들의 만든 제품은 이 대표님들이 만든 제품 자체는 흠잡을 데가 없어, 맛은. 제가 봤을 때 흠잡을 데가 없다니까, 진짜.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요런 전략만 들어가 있으면, 요 전략만 들어가 있다면, 첫 번째로는 검색을 했을 때 나온다는 거. 두 번째는 가격 전략을 명확하게 가져가고 판매를 한다는 거. 요 두 가지만 지키면 됩니다. 왜냐? 우리 아까 타깃을 누구로 했다 그랬죠? 우리는 직접 소비자로 한 게 아니라 내 거를 대신 팔아주는 공동구매 업체들한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직접 소비자는 불특정 다수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내 거를 어필해야 되는데 이 공동구매 업체는 그 대표 한 명만 맞추면 돼요. 그 대표라는 사람의 한 명만 맞추면 돼. 보통 공동구매 업체라는 게 가두리 시스템의 정점이거든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운영자가 맛있다면 맛있는 거야. 이 가두리 있는 채널의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한 명한테만 맞추면 돼. 한 명한테만. 그 대표 한 사람 한 명한테 맞추면 돼. 그럼 제일 먼저 검색하는 게 뭐냐? 맛집으로 나오냐 안 나오냐. 첫 번째로. 그 운영진들이. 두 번째는 뭐냐? 가격의 통일성이 있느냐. 가격이 온라인에서 무너졌냐 무너지지 않았냐. 이걸 봐요. 왜냐? 공동구매의 명분은 뭐예요? 내가 시중에 판매하는 것보다 1,000원이라도 싸게 산다는 게 목적으로 하는 거야. 그러면 8,500원에 되어 있지만 이 사람들은 보통 7,500원에 팔아요. 근데 어떤 놈은 7,500원에 팔고 있어, 온라인에. 그럼 명분이 떨어지잖아. 이러면 다 캔슬이 나는 거야. 거기서부터. 이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전략이에요. 처음에 맛집으로 검색이 당연히 돼야 되고, 두 번째로 온라인에서 가격 통일이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택배가 가능해야 되고, 전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를 꼭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철호국밥이 불과 6개월 만에 이 작업 거쳤다고 거의 10,000개가 나가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부산에서 뭐 유명하지 않죠? 오프라인 맛집으로. 온라인에서 정말 뜨겁습니다, 여기 지금, 이 집. 제가 봤을 때는 올해 20,000개 이상 나가요. 이 상태로 가면. 아마 여기서 더 이제 마케팅 더 집중하실 거예요. 제가 그 대표님 여기 인비 아카데미로 들어가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부 좀 하시라고. 자, 다음으로 보자면. 자, 영주. 경북 영주에 30년 전통 노포 맛집. 지역 특산물, 국산, 부석대 콩을 활용한 청국장 전문점.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100년 가게까지 선정된 영주 두부마을입니다. 자, 영주 두부마을에서는 어떤 밀키트를 판매할까요? 청국장. 네, 어떤 분은 두부라 그러대. 네, 청국장을 판매하고 있어요. 자, 매장은 두 개예요. 하나는 2층에 있고, 이게 2층 매장인데, 저는 여기밖에 안 가봤고, 간 거는, 또 하나는 역전 앞에, 영주역 앞에 바로 1층에 하나가 있습니다. 어머니랑 했던 거 물려받은 2세고요. 자, 매장에서 기본적인 마케팅과 내부 브랜딩은 필수 작업입니다. 여기는 매장 자체가 어느 정도 장사가 되는 매장이에요. 매출도 어느 정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마케팅적으로 굉장히 노력을 좀 많이 하시는 편입니다. 릴스도 굉장히 활발하게 찍으시고, 거기다가 라이브도 하시고, 가끔 가다가 혼자 켜놓고도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사람 2-3명 들어오는데 라이브를 꾸준히 하세요. 하루에 한 번씩. 네, 파이팅이 넘치는 이 여자분이시라서 굉장히 파이팅 넘칩니다. 보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예. 그래서 제품이 나왔어. 그래서 이번에 카카오, 그것 때문에 캐스팅돼하고 카카오 메이커스에 현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컬리랑도 현재 얘기 중이고요. 홈쇼핑 얘기 중이고, 그 다음에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협의 중입니다. 직접 판매업이야. 그래서 오늘 원래 여기로 오기로 했었는데, 그 시에서 이런 모든 내부 브랜딩과 마케팅을 통해서 유명해지고, 더군다나
지역 특산물을 활용하다 보니까 이 부석대콩이라는 게 이 영주의 지역 특산물이거든요. 이걸 활용하다 보니까 치에서 지원 사업이 나와서 공장을 무료로 지어주겠다 해서 오늘 미팅을 갔습니다. 이런 상황까지 벌어졌어요. 그래서 항상 웬만하면 저는 지방에 계신 대표님들한테 권하는 게 지역 특산물을 이용하시면 혜택이 많다. 특히나 서울 경기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걸 벗어나면은 굉장히 좀 많거든요. 그런 실제 사례들도 굉장히 많고.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 패키지에 처음에 신경을 좀 많이 쓰셨습니다. 이런 사진이라든가 이런 내부 브랜딩에 대해서 이런 것도 되게 재밌는 거는 이분은 제품을 만들고 판로를 찾았다가 개박살 날 뻔했어요. 제품을 이빨이 만들어놨는데 나가는 게 하나도 안 나가는 거야. 자기는 손님들이 많이 살게요, 만들어주세요, 그럼 나도 이거 팔게요 했던 사람들이 샘플만 먹고 다 쌩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탔겠어요. 막 1000개를 만들어 봤는데 매장에서 1000개가 썩고 있는 거야. 얼마나 속이 타겠어. 그 기분은 못 느껴보신 분들은 모르지만 저는 재고가 한 5000개까지 쌓여 있어서 갖고 막 속이 타들어가는 적도 있었거든요. 물론 뭐 나중에는 뭐 다 팔았지만.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게 먼저 판로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제품 생산하는 거를 추천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 맛집의 밀키트는 그 자체만으로 관심의 대상입니다. 자, 영주가 무슨 도시인지 아세요 혹시? 영주는 선비의 도시랍니다. 예, 저 몰랐는데 선비의 도시래. 그 선비의 도시에 특산물이 3개가 있죠. 뭐 사과는 제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석대콩 아까 말씀드린. 그걸 하나 또 뭐 있는지 아세요? 쫄면이 있습니다. 쫄면. 나들이 쫄면. 지역 특산물로. 쫄면이 지역 특산물이에요. 근데 그거 뭐 밀어줄 게 없는 것 같아요, 거기는. 아무튼 뭐 잘 나가시니까. 자, 여기도 보면은 뭐 평점 4, 뭐 그냥 뭐 좋아요. 뭐. 자, 영주 맛집을 찾는데 바로 나오죠. 그죠? 영주 두부마을 치니까 또 나오죠. 참고로 여기는 가격이 좀 비싼 편입니다. 보시면 청국장 하나에 1,900원이에요. 500g짜리. 1,900원이야. 굉장히 비싼 편이거든요. 동종 업계에서 봤을 때 식품 제조 가공 공장에서 대량 생산으로 들어가는 거는 보통 청국장이 6,000원을 넘지 않습니다. 판매가가. 그죠? 그렇지만 처음에 얘기했던 게 제가 여기 대표님하고 어떤 얘기를 했냐. 대표님 제품은 호불호가 없기 때문에 브랜딩만 잘 갖춰져서 지역 특색만 잘 넣으면 잘 될 것 같습니다. 왜 호불호가 없을까요? 호불호라는 건 먹어보고 이거 맛있다, 맛있다, 뭐 좋다, 싫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청국장은 불이 없어요. 싫으면 안 먹거든. 싫으면 안 먹어요, 청국장.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된다. 지금 그리고 청국장으로 넘버원이 없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청국장은 현재 공동구매 업체들이 각 사고 싶지만 제대로 된 공장이 없어서 하질 못한다. 충분히 넘버원 먹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2년 안에. 그래서 가격을 처음에 올리는 거. 원래는 이 가격보다 한참 아래였어요. 어떤 아래였냐? 제조 원가,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제조 원가 파악을 정확히 잘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매장에서 하듯이 이렇게 다 해서 한 25% 정도의 제조 마진이 생기면 굉장히 좋은 건데, 그렇게 따지면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7,000원이, 8,000원 나왔어. 예를 들어서, 8,000원 나왔어. 자기가 8,000원에 팔고 있는 거야. 자기가. 그러면 중간에서 공동구매 업체들이 먹을 수 있는 마진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안 붙어버려. 아까 철호국밥도 마찬가지였고, 항상 한 단계 건너뛸 수 있는 그런 가격 폭을 좀 가격 전략으로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이걸 꼭 명심하시고. 그래서 1,900원이라니까 자기도 비싸대. 솔직히 나도 안 사 먹겠대. 근데 매장에서는 1인분에 12,500원인가 그렇거든요. 근데 판매하는 거는 1,900원에 팔고 있어. 500g짜리를. 물론 매장에서는 350g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용량을 바꿨죠. 구성 하나 바꿨고. 그런 다음에 뭘 했냐. 자,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이거예요. 가격이 높은데 이걸 어떻게 사업분들이 사 먹을 것이냐. 그건 걱정 안 해도 돼. 자, 사례로 하나 말씀드리자면 그 경기도 광주에 모 부대찌개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대찌개 대표님이 자기가 직접 그 부대찌개 4인분을 쿠팡에 12,800원에 판매하고 있었어요. 직접 쿠팡에. 많이 팔아야 하루에 30개 팔고 나한테 막 자랑하고 그랬어요. 굉장히 훌륭한 거거든요. 쿠팡에서 자기가 직접 한다는 걸.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쿠팡 수수료가 10%에다가 못 빼고 하니까 이제 힘든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바꿨냐. 판매가를 18,900원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납품가를 12,500원으로 바꿨어. 자, 이렇게 했는데 판매가 어떻게 됐을까요? 잘 됐을 것 같아요? 안 됐을 것 같아요, 대표님? 어땠을 것 같아? 평소에 내가 12,900원에 직접 소비자한테 판매를 하고 있다가 18,000원으로 판매가를 올려버리고
공동구매 업체에다가 12,500원에 줘버렸어. 판매가 10배 이상 나왔습니다. 10배 이상. 왜냐? 맛집의 밀키트는 공장 제품과 비교했을 때 가격에 큰 차이, 막 10,000원, 20,000원씩 나지 않는 이상 맛집의 밀키트로 갑니다. 왜? 그게 더 맛있게 느껴지니까. 근데 우리 대표님들, 제가 다 알겠지만 다 유명하신 맛집의 그런 대표님들 아니십니까? 음식도 직접 혀로 다 먹어보시고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에 공산품 안 쓰시고 어쨌든 뭐 그렇기 때문에 맛집의 밀키트는 기존 공장에서 대량 생산하는 그런 제품과 차이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가격을 무시한다. 그래서 항상 판매가는 최대치를 올려서 하는 거를 제가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 우리는 직접 소비자가 타깃이 아니고 내 거를 대신 팔아주는 대량으로만 판매해 줄 수 있는 업체들이 공동구매 업체들이 우리의 타깃이니까.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공동구매 업체가 보통 주기가 2달에 한 번꼴로 뭐 1,000개, 5,000개, 10,000개 이런 식으로 주문을 넣는데 2달에 한 번이거든요, 보통. 그럼 그 중간에 이걸 먹었던 소비자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제품을 삽니다.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이걸 몇 번 먹다 보면 그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채널에 이 제품 공동구매 좀 한번 진행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2달, 한 달 반, 한 달 뭐 이렇게 주기로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공동구매 업체에다가 많이 납품을 하다 보면은 내 자사몰, 내 스마트 스토어에서 판매가 실적으로 많이 일어납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훨씬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먼저 대표님도 그러시잖아요. 우리 매장 처음에 오픈하면은 뭐 다 줄 것처럼 하잖아요. 서비스 막 나가잖아, 막. 그냥, 더 드세요. 반찬 갖다 줘. 뭐, 계란말이 만들기 힘들어 죽겠는데 얘가 2접시 먹었는데 하나 더 달래.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주잖아, 처음에는. 똑같이 하면 돼요. 그렇게. 그래서 맛집의 밀키트로 밀어갖고 가격 자르고 잡고 그 다음에 시작하시면 훨씬 더 판매가 많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시간이 짧아갖고 지금 딱 얼마 안 남았는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좀 질문을 받고 좀 설명을 해드리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한 5분 정도.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세요? 네, 말씀하시죠. 업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히 어떤 업체를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좀 뛰어들 수 있는 방법을 자, 공동구매 업체라 하면 보통은 제일 많이 알고 계신 게 인스타에서 인플루언서들 있잖아요. 인플루언서들이 어떤 한 제품을 가지고 그 제품을 홍보하면서 이 제품을 현재 팔고 있습니다. 공동구매로 어떤 명분을 내세워서 팔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많이 알고 계신 게 이런 인스타 인플루언서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 카페, 뭐 맘카페 같은 거 혹시 보셨죠? 맘카페도 재밌는 게 뭐냐면 공개된 맘카페가 있고요. 비공개된 맘카페가 있습니다. 공개된 맘카페 같은 거는 뭐 예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있죠. 뭐 레몬테라스 뭐 이런 거는 사실 오픈된 그런 맘카페고, 이 비공개 맘카페라는 거는 지역 맘카페라고 또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 신도시가 하나 생겼어요. 무슨 아파트 치면 그 카페가 하나 생겨 있을 겁니다. 오늘 한번 시간 내시면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한번 네이버에 검색을 하시면 갑자기 맘카페가 하나 뚝 튀어나올 거예요. 그런데도 같은 이런 공동구매 업체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이버 밴드에서 공동구매를 검색하시면 이 과일 가게들이 쫙 나오거든요. 대한민국이 현재 이 과일 가게가 없었다면 밀키트 시장 망했습니다. 이 과일 가게들이 전국에 한 10,000개 이상의 과일 가게들이 있는데, 저희 거래처가 지금 이 부산에도 한 100개 정도 있습니다, 현재. 여기가 밀키트 판매량이 가장 높습니다. 이 과일 가게들이.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과일 가게에서 무슨 밀키트를 판매하고 있냐? 혹시 여기서도 구매해 보신 적이 있으신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코로나 때 엄청나게 발전을 하는 바람에 지금 이렇게 됐는데, 이런 업체들이 전부 다 이 공동구매 업체라고 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구매는 내가 직접 가두리 채널을 갖고 있다. 여기서 이제 좀 더 발전하면은 회사 폐쇄몰. 폐쇄몰과 오픈몰의 가장 큰 차이점은, 폐쇄몰은 네이버에 검색했을 때 나오지가 않습니다. 내가 들어갈 수도 없고, 오픈몰은 검색을 했을 때 나온다는 게 오픈몰이에요. 공동구매 채널이라 그래도. 근데 오픈몰 같은 경우는 공동구매를 했을 때 그렇게 판매가 생각보다 나오지 않습니다. 오픈된 공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비노출 쪽이 훨씬 더 판매량이 높고 가격도 잘 지켜지고 정산도 깔끔합니다. 당일날 받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 아니면 주문을 넣고 일주일 전에 주문을 넣고 바로 입금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이 제조업하다 보면 돈 뛰는 게 굉장히 많은데 저희는 이 폐쇄몰 쪽은 돈 뛰는 게 없습니다. 반대로 오픈몰 같은 경우, 뭐 인플루언서 같은 경우로 정산일이 보통 40에서 50일 사이거든요.
내 제품을 내가 납품을 하고 50일 뒤에 뭐 이렇게 정산을 해주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 인플루언서 제외하고 이 카페, 밴드 이런 쪽은 최소한이 당일 정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금 회전하기가 굉장히 좋죠. 주문 생산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검색을 해보셔갖고 내가 추후에 제품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물론 내 채널을 만드는 게 제일 첫 번째고, 이런 업체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소통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시는 거를 제가 좀 추천을 드릴게요. 또 다른 질문 답 되셨나요? 네. 또 혹시 다른, 예, 말씀하시죠. 구매 주기가 조금 짧은 샐러드 품목이라서 지금 구독제로 이제 월결제나 아니면 2주 단위로 스토어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고객님 1인당 단가가 조금 높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경우는 해외 배송을 만약에 스토어를 따로 하나 더 만드는 게 나을지 어떻게 좀 진행을 대표님 지금 하시는 게 그 직판업에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매장에서 매장에서 택배도? 직판업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 더 추가해서. 저도 구독 서비스를 제가 돼지갈비로 했었거든요. 실제로 많이 팔았고. 비슷하게 좀 얘기를 드리자면, 그 커피숍 하시던 대표님이 3년 전에 저랑 같이 일을 했는데, 그분이 이제 공장 직판업으로 처음에 시작하셨을 때, 왜냐면 해썹을 하면 너무 비용이 많이 드니까 처음에 똑같이 했어요. 그 매장에서 가두리 채널 만들어 갖고 진행을 했고, 그러다 양이 많아져 갖고 이제 제조업으로 가갖고 해석을 받아서, 그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였냐, 어쨌든 공장을 만들면은 첫 번째 과제가 대량 생산 시스템으로 가는 건데, 저희는 그래서 대기업에 있는 전처리를 할 수 있는 모든 채널에 다 들어가서 납품을 시작했어요. 퀄리티도 들어갔고 뭐 이런 대로. 근데 대표님이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아니니까 첫 번째로는 매장에서 가두리 채널을 만드시는 걸 제가 먼저 추천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거를 매일 판다기보다는 꾸준히 그런 사람들을 늘려가면서 판매하시는 걸 좀 권해드리고, 약간 비슷한 사례로 말씀드린 게 또 뭐였냐면, 비슷한 거니까 같은 생물이니까, 스시도쿠가 예전에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지만 당당마켓이라는 걸 운영했었어요. 혹시 당당마켓 들어보셨어요? 당당마켓은 뭐냐면 6시 이후, 7시 이후에 대기실에 있던 자리에서 해당 그 스시도쿠의 슬로건이 당일 소진 당일 판매거든요. 무조건 당일 판매 당일 소진, 무조건 그날 들어온 제품은 당일날 무조건 팔아야 된다. 우리 이마트 같은 데 가면은 8시 이후부터 갑자기 할인 막 붙죠. 이거를 거기다 그대로 가져가갖고, 거기서 뭐 스시가 뭐 오늘에서 세트가 뭐 3만원이다, 이걸 15,000원, 만원 뭐 이런 식으로 시간별로 하니까, 그걸 이 카카오톡 채널에다가 공지를 해갖고 메시지를 날리니까 사람들이 6시부터 줄을 서 있다가 그날 못 판 거를 전부 다 해결을 다 했었거든요. 이것도 따지고 보면 이벤트거든요. 그걸 참여하려면 또 이 가두리 채널 안에, 또 이 카카오톡 채널 안에 들어왔어야 되고, 그러니까 대표님도 이런 쪽을 좀 운영하셔갖고 우선 내 채널에 사람을 모아갖고 비즈니스를 확장시키는 걸 제가 추천을 드릴게요. 네, 샐러드가, 왜냐면 저도 해봤지만 이 소진이라기보다는 좀 깔이 빨리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막 속이 타거든요. 저도 그 맘 충분히 알고 있고, 냉동도 안 되고. 네, 그래서 먼저 확보를 하는 게 먼저 것 같아요. 가두리 채널에. 또 뭐 질문 있으신 분 있어요? 없어요? 생소한 분야시라서 그러신가? 다들? 지금 현재 여기서 밀키트 뭐 판매하고 계신 대표님들 있으신가요? 뭐 어떤 거 하시죠? 밀푀유 나베? 굉장히 어려운 거 하시네. 그 야채 관리 어떻게 해요? 판매량은 얼마? 하루 10건도 안 된다고? 직접 소비자로 하는데 10개면 잘 하시는 거예요. 예. 마케팅 비용 사용 안 하시죠? 10개면 훌륭한 거죠. 그러면 검색만으로 구매를 하는 건데. 매장이 되게 훌륭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일단은 원가 분석하시고 판매가 정하시고 그다음에 납품가를 정하셔야죠. 네. 제가 이런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그 지역으로 좀 가는 거를 좋아하는 편이라서, 좀 낙후된 지역에 가서, 제가 말한 낙후된 지역은 외식업이 발달되지 않은 데서 제조업으로 가시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어느 지역을 가든 제가 스타를 하나씩 만듭니다. 꼭 밀어줘갖고, 현재 부산에서는 한 5개 업체 정도가 지금 좀 밀고 있는 업체고, 여기 오신 분들 중에 밀키트를 만들었는데 판매에 어려움이 있거나, 물론 뭐 맛은 당연히 있으시겠죠. 예. 누구 입맛에 맞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원가 분석 통해 갖고 납품가 만드시고 판매가 정하신 다음에 패키지 저한테 사진 보내주시면 제가 한 1000개 정도는 한번 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안에. 담양에 차 만들었어요. 담양에 스타는 있었는데 지금 상태가 안 좋습니다. 추천할 거 있는데 만들어주면 어디요? 담양에. 담양 어디요? 담양에 그 동해가 이름이 뭔가요? 동해를 모르겠는데 돼지 축산 그 엄청 큰 데거든요. 돼지를 키워서 가공해서 판매도 하고 있고 식당도 하고 있고. 걔 저보다 잘할 것 같은데 그분. 아니 대표님 좀 도와주시면 지금 오늘 얘기 들으니까 거기는 지금 원시적으로 하면 아, 최신이 현대 문명의 이기를 활용한 아, 좀 스타 좀 만들어주세요. 담양에는 현재 지금 제가 담양 앞집이라는 집을 자문하고 있기 때문에 겹치는 메뉴는 제가 할 수가 없어요. 그 겹칩니까? 겹칠 거 돼지라니까 아. 겹칠 수도 있어서. 예. 네,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는 이제 밀키트는 아니고 네. 이제 제조업 쪽인데 네. 그 조단백 소세지를 만들었어요. 아, 예, 예. 네, 그랬는데 이게 이제 그 어묵 베이스로 해서 유청분말이나 이런 걸 넣었는데 네. 다이어트가 돼요. 네. 당류식으로. 네. 만약 이런 경우 같으면 아까 얘기한 대로 오프물이나 폐쇄물 중에서 네. 어떤 걸 좀 활용하면 저라면은 예. 인플루언서랑 하겠어요. 네, 저라면은 먼저. 그러니까 어쨌든 대표들이 이제 이쪽으로 세계로 넘어오시면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실 건데 내가 마케팅 비용을 쓰면서 제품을 판매할 것이냐 아니면 인플루언서한테 수수료를 주고 갈 것이냐. 근데 이 수수료로 만약에 가는 게 거의 대부분이긴 한데 저는 납품가 베이스로 모든 설정을 다 끝내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판매가에 대한 수수료로 간다면 자 납품가라는 건 뭐죠? 야 우리 10,000원에 납품할 거야. 네 할 거면 하고 말란 마. 근데 우린 판매가 무조건 20,000원에 팔아야 돼. 이걸 미리 정해주면 걔네가 할지 말지를 정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내가 납품가 베이스를 얘기 안 하고 판매가 베이스로 가면 그럼 얘가 14,000원에 40% 달라면 어떡할 거야? 예를 들어서 납품가 기준으로 하면은 내가 납품가에서 어쨌든 25%의 마진을 집어넣고 시작한 거기 때문에 팔면 팔수록 나한테 25%의 마진이 생기겠지만 만약에 판매가 수수료로 넘어간다면은 얘가 얼마에 팔 때 관여를 못 해요, 내가. 그러면은 얘가 낮춰서 팔려고 그럴 거란 말이야. 분명히 최저가는 정해져 있고.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부터 굉장히 머리 아픈 싸움으로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랑 싸울 수도 없고, 중간에 멈출 수도 없고. 그리고 인플루언서들이 입이 싸기 때문에 한번 소문나면 제품은 아무도 안 해요. 네. 그거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기준은 납품가로. 아마 걔네는 어떻게 해서든지 판매가 베이스로 가자 그럴 거예요. 판매가 베이스 가고 수수료로 가자. 판매가 대비 40%의 나의 마진을 줘라. 그럼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이 새끼들 나는 뭐 얼마 먹지도 못하는데 무슨 40% 이렇게 얘기하면 자 이렇게 할 때는 납품가를 설정해 놓고 팔렘 아래로만 가면 돼요. 그렇게 설정하시면은 그냥 속 편해요 서로.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지. 그럼 얘가 1개 팔지 100개 팔지 10,000개 팔지 1000개 팔지 누가 알아요 솔직하게. 근데 괜히 잘못하면은 제품 최저가 무너져서 망가지고 그 다음에 나 속상하고 만들어 놓고 재고 쌓이면 골치 아프고 그렇기 때문에 납품가 베이스로 가시는 거를 제가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대표님도 최저가 설정하시고 납품가 만드신 다음에 인플루언서한테 제안하시는 것도 제가 추천을 드려요. 저도 지금 그 유튜브랑 인스타 소속사에 들어가 있어갖고 활동 중인데 거기서도 이제 제가 식품 쪽에 소식을 전부 전담해갖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제본적으로 보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판매가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나 보고 제가 마진은 웬만하면 볼 줄 알거든요. 저도 제조업을 했기 때문에 판매가랑 그런 거 보고 설정을 다시 잡아드려요. 중간에. 그래서 얘랑 매칭 시켜갖고 한 30명의 인플루언서한테 샘플을 보낸 다음에 거기서 오케이가 떨어지면 이제 그 중에 하고 싶은 애들만 진행을 합니다. 납품가 베이스로. 제가 그걸 다 바꿔놨어요. 원래는 판매가로 가려고 그러는데 절대 그러시면 제조업이 무조건 손해봅니다. 납품가 베이스로 가셔야 돼요. 그 납품가 안에는 내가 마진을 25% 이상 무조건 넣으셔야 됩니다. 근데 잘못 생각하시는 게, 야, 그 낮은 판매가로 판매를 하면서 25% 마진밖에 없다 그러면 나 뭐 남기냐 그러시는데 제조업에서 25%면 굉장히 훌륭한 겁니다. 결국은 제조업은 규모의 관계로 가야 되기 때문에 매출이 올라야지만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로 바뀌어요. 외식업이랑 약간 다릅니다. 그걸 꼭 아셔야 돼요. 완전 다른 개념입니다. 외식업이랑 제조업이랑은. 또 뭐 질문 있으실까요? 예. 예, 저는 이제 그런 공동구매에서 저희 같은 경우는 소돼지 가공을 하는데 네. 공동구매에서 파는 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소 한 마리를 통째로 세분화시켜서 저희가 소포장으로 전문적으로 특화된 회사거든요. 네. 소 한 마리 200g씩 다 만들어서 공동구매라고 110명한테 똑같이 나눠서 판매를 하게 되면 그런 것도 공동구매가 가능할까?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신 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니, 그러니까 그걸 팔면 그 가능성이 있는가? 가능성이 있죠. 지금 현재 다 하고 있다니까요. 예, 당연히 있죠. 이제 그게 이제 저도 이제 축산물 쪽 하다 보니까 한 15년 이상 했으니까 제가 보면은 이 가격이 매일 같지가 않잖아요. 그죠? 대신에 삥 잡는 거 있으시잖아요. 그걸로 돈 벌어야 됩니다. 그걸로 한 방씩 치고 이제 상시로 들어가고 그렇게 들어가야지 어차피 이게 파도가 치기 때문에 고정가로 갈 수 없잖아요. 근데 공동구매하는 업체들은 고정가 좋아합니다. 왜냐면 그전에 먹었던 소비자가 10,000원에 먹었는데 갑자기 14,000원에 먹진 않거든. 그래서 그 싼 걸 좀 찾아다녀요. 그 퀄리티 비슷한 거를.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렵죠. 축산물, 특히 생고기 쪽이 어렵죠. 그래서 삥 같은 걸로 잡으셔갖고 하시는 걸 제가 추천을 드리고, 따로 한번 저한테 연락 한번 주시면, 네, 제가 좋은 기회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네. 네, 소는 제가 좋아하는 거라서. 또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딱은 안 좋았죠. 네. 네, 뭐요? 한 분만 더 받을게요. 질문. 네. 궁금한 거 없어요? 그러면은 오늘 저희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